일단 우리나라의 등록 사업자가 한 460만? 그러니까 한 인구의 한 10% 정도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소득을 거두는 분들이 한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5년 이상 꽤나 유의미한, 예를 들어서 뭐 수천의 이익을 거두는 사업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1%가 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회사를 한 12년 다니다가 회사에서부터 비즈니스 빌드업해서 지금은 그래도 한 5년째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저희 브랜드 소개인데요. 지금 어반클래식은 제가 운영하는 파티룸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회의 있죠. 강의 같은 걸 작당기지라는 곳을 통해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눈속임일 수도 있는데 파티룸인데 강의실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팝플레이스가 뭐냐면 연남동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그 팝업 스토어, 저것도 마찬가지로 공간대요 모델이에요. 현재 벌써 32개점, 계약된 것까지 4개점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직영점이고 제가 걸어서 회사업은 또 오픈하고, 현재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누적으로는 한 5만 명 다녀가신 것 같고, 올해만 한 4만 명 다녀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장 누적 평균 매출 한 440? 이익으로는 좀 300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이익으로는. 그런 매장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보람 있는 게, 제가 이 업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브랜드 검색량은 없었어요. 빵원이었어요. 빵. 근데 이게 사업을 할수록 파티룸이 아니라 어반클래식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게 돈보다도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남기고 있다. 내 이름이 아닌 브랜드를 남기고 있다. 뭐 그런 재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애환이 있긴 합니다. 제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40대, 이제 제 가장이거든요. 딸이 둘이에요. 사실 저는 사업을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드리블돼서 발버둥 쳤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IMF.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 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교훈은 사업은 위험하다. 대출 낳지 마라. 그래서 이제 충실하게 공부해서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삶을 무려 35년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약간 부모님한테 많이 교육받다 보니까 대기업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대기업 가라. 대기업 갔어요. 신입 공채로 갔어요. 근데 대기업 연봉이면 먹고 살 것 같잖아요. 못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입사했으면 이제 제가 외벌이해도 되는 줄 알고 와이프도 회사 시키고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 키우면서 이제 유지비가 없으니까 차도 없고 제가 사는 데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입시, 취업, 승진, 투자, 이게 사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패스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 어느 정도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취업하고 승진하다 보면은 뭐, 왜 그때 어떻게 해서 뭐 내 집 마련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집에 대한 시세 차익으로 노후를 잘 보냈다더라. 뭐 이런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스토리를 저도 듣고 자랐고,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었노 하니, 일단 생활비가 자꾸 마이너스 100만 원씩 나와요. 애 둘을 낳으니까. 이게 되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립을 되죠. 그리고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찔러가지고 7천만 원 잃었어요. 7천만 원. 그래서 제가 손대는 것보다 다 마이너스다. 근데 이때 제가 모은 돈이 1억이 채 안 됐는데 7천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튼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제가 다행히 이랜드라는 곳에서 했던 일이 자영업 사장님들 만나는 일을 했어요. 이분들 삶의 패스가 나랑 똑같아.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인상적인 분은 삼성 임원도 있었어요. 로이드라는 브랜드를 오픈하고 싶다고 상담을 왔는데, 와, 진짜 사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입지 분석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가 어떤 매출 구조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CS가 뭐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삼성 회사 임원이에요. 뭐 자기만의 뭐 전문 분야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4천 명 정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대부분이 생산 보조자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자기 임무를 몇십 년간 수행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이 4천 명을 제가 회사 다니면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좀 아찔하죠. 야, 이거 이러다간 나도 계속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투자로 제가 돌파하려고 답이 있었으면 투자했겠죠. 근데 일단 전 투자 똥손이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 잉여가 없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가치로 들어가서 장기를 버텨야 되는데 버텨지지가 않아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저는 회사에서 제가 출조하는 일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의 뼈아픈 현실을 좀 봤어요. 대부분 뺏김을 당하더라고요. 열심히 모아서 은퇴 자금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사업장을 자기가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뭐 애초에 프랜차이즈 왜 합니까? 안 하죠. 저도 사실 제 브랜드 만들고 있지만 프랜차이즈로 사업 안 하는 이유가, 잘하면 또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가 브랜딩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사업주를 거의 저는 채용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현대사회 프랜차이즈는 점주를 채용하는 겁니다. 채용을 하는데 책임도 떠넘기고 투자도 떠넘길 수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채용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실제로 그 사업의 사업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 제가 그런 분들과 계약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정말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이걸 봤어요. 쉽게 돈 벌려고 아무 공부 없이 오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잃어요. 사업 시장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룰이 바뀐 거예요. 룰이 바뀌었는데 룰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룰이 바뀐 걸 왜 모르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거의 한 50년 동안을 고속 성장기였거든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랐던 어린 시절도. 근데 이제 그게 꺾였는데, 아무도 이게 꺾였고 성공 방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주질 않는다.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초반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해서 좋은, 진짜 그게 옛날에는 성립 가능했어요. 장기적인 직장 안정적으로 잡아가지고 은퇴 작업으로 내 집 마련하면 집값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그런데 50년간은 정답이었는데, 근데 이게 끝났더라고요. 이게 끝났다는 거를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대혼란의 수축 사회예요. 인구 줄어들고요. GDP 줄어들고요.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히려 약간 세계관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내가 힘들다는 게 그닥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자기 탓이라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더 작아지고 하려다가도 용기가 안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이런 세계관으로 바뀌고 나니까 일단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랬냐면, 우리 왜 주식 차트도 보면요, 급등한 거는 서서히 조정받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등했어요. 근데 서서히 조정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요 전략이 뭐였죠? 빨리 따라가는 전략을 썼죠, 우리는. 정답 찾고 줄 세우고 빨리 따라가고. 실제로 우리는 생산 보조자로 최적화된 교육을 받고 살아요. 어디 선다, 찍고. 이 중에서 누가 더 빨리 내 말 이해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자영업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저런 일들이, 총국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열광했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적자 생존, 경쟁. 실제로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초이스해서 잘 매입하면 그러면 부자가 돼요. 근데 이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가치 시장보다 가격 시장이 훨씬 더 비대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식점. 그래서 제가 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업은 생산 보조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물로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결국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사업은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작게라도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하면 좋겠는 게 누구나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여기도 확실히.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남겨요. 제대로 실패했다면. 그래서 성공을 뭐 지금 당장 아니라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자기다운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저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 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획득한 자에게 주어지는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낭만 좀 집어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돈 벌 건데 라는 질문에도 저도 답해야죠. 일단 돈에 대해서 전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얼마를 벌 것인가.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요. 예를 들어 나는 뭐 5년 안에 10억을 벌겠다. 그리고 요즘은 또 막 최면수사처럼 적어놓으라고 하죠. 막 다들 양에만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저는 생각보다 힘이 있어서 그 양을 욕심내는 사람한테 갈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전 2번, 3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목적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무언가 목적이 있을 때 돈이 벌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총각으로 살면서 그냥 외제차 하나 끌고 그냥 적당히 오마카세 한 달에 한 번 먹는 정도면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덜 벌어도 돼요. 그렇죠? 혹은 그냥 대기업에 있어도 될 뻔했습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게 생기면서 다른 목적이 생기죠. 근데 또 주제넘게 또 다른 비즈니스적 사명이 들어오면서 목적이 커가면서 돈이 커간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데 하나씩 보면요. 자, 얼마가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세 가지 영역에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생존. 제가 직장 다닐 때 살아봐서 아는데 저는 생존하는데 하루에 10,000원이면 돼요. 요즘에 밥값이 올라서 만 원이지만 저는 진짜 10,000원이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생존하면 삶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 필요는 채워야죠. 그래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간혹 커피도 먹어야 되고 뭐 사우나도 좀 갈 수 있어야 되고 차도 하나 끓여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필요 월 소득이 역파 계산인데 현재 우리 가정 기준으로 900만 원이에요. 근데 욕구는 뭐냐면요. 굳이 필요하진 않아. 필요하진 않은데 근데 진짜 인생 살면서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포르쉐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만약에 있다면 혹은 내가 어떤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저 돈은 얼마일까요? 저거는 한번 각자가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저 욕구까지 넘어서면 잉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미리 저는 고민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업의 끝에는 항상 투자가 있다 보거든요. 투자의 끝에 사업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줄 알고 자기 아이템이 생기면 부동산과 만나야 시너지가 폭발해요. 그리고 사업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요. 신용도 있겠죠. 그럼 타인 자본도 쓸 수 있어요.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습니다. 투자 기술과 만나면. 그래서 그 잉여를 내가 어디까지 투자했었고 약간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가치관에 쏟을지 이때부터 고민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무슨 목적으로 볼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사업의 수익 크기 뭐가 결정한다? 목적의 크기가 결정하더라. 제가 진짜 이거는 단언할 수 있는데 제가 결혼 안 했으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막 원대한 인생의 희망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결혼하면서 또 싹 다 바뀌었다. 그래서 혹시 결혼을 망설여진 분이 여기 계시다면 괜찮아요. 한 번 던져보세요. 목적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립을 당해요. 진짜로. 월급 받아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 답이 안 나올 때가 사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벌 것인가인데 사실 이거는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예요.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찬탈하거나 아니면 교육하거나예요. 근데 인간이 살면서 저는 깨닫고 보거든요. 이게 다 뺏었더니 나중 되니까 더 뺏을 게 없네. 돕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사회구조 내에서도 저는 약탈적 수익행위와 돕는 행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돕는 행위의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돈도 받았는데 감사도 같이 받아요. 그게 저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벌 것인가. 이거는 여튼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랑 연관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을 약탈적으로 버는 사람이 있다 쳐요. 저는 그분을 저보다 레벨이 높다거나 제가 존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버는 방식도 사실은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 사진 찍었는데 제가 이제 이대로는 우리 가정이 안 될 것 같아. 이때 또 꼴에 또 저기 신축 아파트 가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100만이 그냥 찍힌 게 아니겠죠? 주제 넘는 소비를 하기 시작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짐을 싸서 나갑니다. 짐을 싸서 회사 앞에 있는 아는 형 사무실에 라꾸라꾸 펴놓고 자면서 아이템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깨달았거든요. 저는 투자의 똥손이다. 저 마이너스의 손이 진짜. 혹시 제가 뭔가를 산다면 여러분 파셔야 돼요. 제가 아이템 찾을 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적성. 우리가 왜 아이템 찾을 때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잘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적성의 진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적성이 뭐냐면 제가 참고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는 곳에 젊은 창업가 친구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실제 스토리예요. 본인이 개를 너무 좋아한대요. 개를 너무 좋아해서
애견 간식 사업 하고 싶대요. 창업 계획서를 막 써왔어요, 저한테.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견 간식을 만들어 봤어? 그래서 학원을 등록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철없는 청춘들 많이 봅니다. 노래를 조금 안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가수하겠다 그러고, 물론 꿈을 꺾으려고 한다기보다 적성의 판단 기준은 굉장히 타인 기준이어야 돼요. 타인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그 증거가 도움을 부탁합니다. 저 오늘 부탁받고 왔거든요. 강의를 뭔가 좀 한다는 거겠죠? 적성이죠. 근데 그 적성으로 본인이 수익화하고 사업화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 적성의 진짜 의미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타인 기준입니다. 두 번째, 레드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그 친구 사례로도 마찬가지. 그 친구가 그 애견 간식 사업을 할 건데 웃긴 거는 자기만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강 보조제 같은 느낌으로서의 간식? 근데 그런 게 있나?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던 질문이요. 그런 시장이 있어? 찾아봤어? 잘하는 애가 누구야? 없대.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대.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떠올랐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천재거나 하나는 시장이 없거나. 저는 레드오션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파티룸은 정말 레드오션이에요. 아무나 다 차리거든요. 근데 이 레드오션의 진짜 의미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한 수요에서 나의 차별점을 찾아서 내가 나의 적성, 나를 바라보고 나답게 재해석하면 그게 블루오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실행, 물론 좋습니다. 실행 좋죠. 실패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진짜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자기는 실행했고 실패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행과 실패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무언가 아이템을 찾고 도전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남기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아니어도. 언제 남길 수 있죠?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나만의 개똥 같은 가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이템 찾고 학습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진짜 의미를 새기시면 좋고, 제가 제 스토리를 보여드릴게요. 다 실패했거든요, 이거. 저는 이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실패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가설이 있는 실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했던 경험들 덕분에 상세 페이지도 좀 잘 적게 됐고,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잘 서게 됐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할 때 차별하는 방법들도 이때 다 배웠어요. 그러면 아이템을 찾았으면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이렇게 아이템 찾고 사업 모델 만들고 반복해서 생산하고 확장하고, 크게 요 4단계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사업 모델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좀 위험하다. 그럼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잘된 사례를 뜯어서 분석한다. 그 말을 좀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리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재조직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퀵하게 공간 2개를 말아먹고 매출표상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파티룸들을 제가 가서 썼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따라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제가 그분들 못 이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새롭게 정의했어요. 당시에 파티룸 시장은 2019년도에 전부 블링블링의 술집 같았어요. 이게 일반화된 파티룸이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몇 번 써보니까 온라인 환경이 아닌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정의한 건 뭐냐면, 저는 제 사업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거실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실제로 1인 주거가 많아지고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 하려고 해도 우리 집 거실에는 못 불러. 그렇잖아요. 근데 또 호프집까지는 또 너무 약간 프라이빗한 게 떨어져. 그래서 저희 파티룸들 대부분 가본 게 그냥 코지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만 구성하고 강의 현장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건전하게 생긴 파티룸만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수익보다는 반복 가능성이라는 것도, 저는 파티룸에 뭐 다트, 오라키 이런 거 안 둬요. 물론 그렇게 하면 고객 가치가 좀 더 증대되고 뭐 한 푼, 두 푼 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계속 전화 올 거 아니에요. 2개, 3개 할 때마다 문제는 3배, 4배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심플한 그러니까 사업 모델 만들기의 정의 자체가 그래요. 반복이 가능할 정도까지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심플하게 이때부터 이제 제가 홍대 본점에서 890만 원 저거 보고, 야, 요거 잘하면 요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 라고 했던 거고, 주안점도 800 넘는 거 보고, 아, 요거 홍대 아니어도 지역에도 되는구나 확인하고, 이때부터 이제 반복 모델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적인 사람들을 구축하는데 제가 썼던 주요 무기가 유튜브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너 강의하려고 유튜브 하냐? 저는 사람 살려고 유튜브 했어요. 유튜브 보고 저를 찾아오는 훌륭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랑 지점을 같이 출점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저보다 마케팅을 더 잘하고, 어떤 친구는 IoT 자동화 솔루션을 갖고 있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날 노출시킬수록 좋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점진적 개선을 반복하면서 사업 모델이 더 강화되죠. 사업화는 그래서 플러스라고 해요. 내가 찍어낼 때마다 소득이 예를 들어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올라가요. 200 다니면 200, 400, 600, 800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ISCFTC, 이게 뭔지 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숫자 개념이 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산총계표를 적어도 대표는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이 버는, 그러니까 영업기간에 손익을 계산해주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다를 수 있어요. 결산일에 따라서. 그리고 TC, 자산총계도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없지? 하고 봤더니 저는 다 매장에 묶여있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다 매장이라고 하는 유형 자산으로 바뀐 거죠. 지금 30개면 여러분이 얼추 때려만 봐도 그게 자산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보증금 1,000, 2,000에 세팅하는데 2,000이라 그러면 그거 장난 아니겠죠. 비용적으로 관점에 들어가 봐도. 그런 식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관리해야 될 게 저 잉여거든요. 저 잉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다음 레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24년에 25였는데 지금 아직도 24년이죠. 33호입니다, 지금. 그 기업화는 뭐냐면 사업을 통한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부터는 아까는 이제 협력적 인재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혁신적 인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좀 씁니다. 잉여를 어디다 쓴다? 사람한테 씁니다. 기술 개발하는 데 쓰고 있고, 초에 제 목표는 이걸로 한번 기업까지 가보자였고, 그 목적에 맞게 회사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주장도 꽤 하는 편이고, 저게 만약에 먹혀든다면 어쩌면
나중에 엑시트할 수 있는 매각 사례까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일단 생산자의 삶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할 문제가 없는 데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살다 보면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한 꼭지를 내가 나의 강점으로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생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포기했어요. 제가 그 사업을 부상하는 1년 동안 저는 거의 아이들 얼굴 못 봤습니다. 그 리셋 말고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원래 했던 업무가 상품 개발 업무,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업무가 부동산 시행 개발이라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하는데 훨씬 유리했다. 그 타인한테 배워야 될 거는 원리입니다. 저 원리가 가장 많이 담긴 게 책이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원리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 자기만의 스토리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거. 작더라도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진짜 안 쉬워요. 본인 그릇만큼 살면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한테 너 월급 노예야? 월급 노예가 나빠요? 나도 월급 노예였어요. 그거 살아남고 있는 중에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살아남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리스펙트 받을 만만 하죠.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살뜰히 챙기면서. 살아남기는 건 진짜 어나더죠.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살아서 남기고 리드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상품, 제품, 서비스, 가치관에도 위계가 있듯이 사람도 좀 위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허용된 그 박스 안에서 최대치를 하려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자들이 게임이 쉬워요. 이게 구조적 소득이 생길수록 게임이 더 쉬워져요. 왜냐면 더 이상 나의 시간을 노동과 바꾸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구조소득이 뭐냐면 시간과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상태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럼 저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냐 자산이냐를 봤을 때 저는 감히 사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자산 구조를 누리려면 그 전에 잉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잉여가 없으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더라도 느리게라도 괜찮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좀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유튜브 보다 보면은 전부 자기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고 뭐 막 나를 따라와 그럼 넌 부자가 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실망하는 거는 성공하리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공을 팔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성공했다. 얼마나? 예를 들어 파트너링으로 100번 것도 성공이라 그러면 성공이에요. 근데 어떻게? 질적으로. 어떤 걸 실제로 스토리 안에 차별화된 지식이 있는가? 질적 근거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얼마 동안도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 벌어봤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반복 가능성이 없는데 배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강의를 사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건 그냥 보너스? 팔 수 있다. 팔 수 있으려면 이건 또 지가 잘하는 거랑 또 달라요. 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시스템으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전수했을 때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감히 주장하는데 성공을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사명입니다. 증명된 것들을 내가 전수해 나가겠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더 딥한 이야기들, 그리고 인사이트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러면 저스트 투일 채널 들어오시고 공사사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들어오시면은 거기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작게 사업 시작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험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